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보통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면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나? 혹은 매수 타이밍을 놓쳤나?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변동성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원칙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투자를 한 방에 대박, 이런 승부로 보는 게 아니라요. 승률 높은 게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리스크라는 개념하고 정말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 즉 데인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수학적인 원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사람들이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정말 근본적인 두 가지로 정리한 부분이었어요. 첫째는 가격이 막 오르내리니까 덩달아 흥분해서 비쌀 때 덥석 사기가 너무 쉽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아마 이게 가장 치명적일 텐데 공포에 질려서 쌀 때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같은 건 10년, 20년씩 묵혀두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유독 주식만은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다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질 못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변동성이 심리를 막 흔들고 그 흔들린 심리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정이 다시 계좌에 손실을 입히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제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세웠대요. 좋아, 그렇다면 아예 경제가 좋을 때만 주식을 보유하고 나빠지면 팔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전략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실업률이 오른다? 즉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가 보이면 주식을 싹 다 팔고 반대로 실업률이 내린다. 즉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자, 이 전략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냥 쭉 들고 있는 것보다 성과가 좋았을까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한 전략이랑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특정 기간에는 성과가 오히려 더 나빴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경제가 나빠질 때 빠져나왔다가 좋아질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전략처럼 들리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실패했다는 거죠? 혹시 실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게 실험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주가는 경제 지표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바닥은요,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경제가 최악이다, 이런 뉴스가 도배될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바닥이 형성돼요. 모두가 다 팔았을 때. 네. 모두가 비관에 빠져 있을 때 주가는 조용히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실업률 같은 후행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영리한 투자자는 정작 가장 달콤하고 가파른 그 상승 구간은 전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시장 타이밍을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시장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집단 심리는 늘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거군요.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마음만 흔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예 수학적으로 우리 계좌를 망가뜨리는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변동성이 크다는 걸 그냥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많이 잃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변동성 자체가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부분을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에 나온 가상 시나리오 2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당신에게 1억 원이 있고 4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변동성이 낮아요. 수익률이 매년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걸 반복합니다.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두 번째, 시나리오 B는 변동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익률이 매년 플러스 50%, 마이너스 40% 이걸 반복해요. 언뜻 보면 시나리오 B가 훨씬 좋아 보여요. 벌 때는 무려 50%나 벌고 잃어봤자 40%니까요. 그렇죠. 이익의 폭이 더 크죠. 네,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익 폭이 손실 폭보다 10%포인트나 더 크잖아요. 당연히 B가 결과가 더 좋아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퍼센티직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착시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직접 두드려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4년 뒤에 시나리오 A의 최종 금액은 1억 1,664만 원이 됩니다. 1,664만 원의 수익을 거뒀죠. 그런데 시나리오 B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원금보다 줄어든 8,100만 원이 됩니다. 네, 무려 1,900만 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벌 때 수익률이 잃을 때 손실률보다 분명히 더 높았는데도 결과는 손실이라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원금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1억 원이 50% 올라서 1억 5천만 원이 된 상태에서 40% 손실을 보면요. 1억 5천만 원의 40%인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럼 9천만 원이 되죠? 원금은 1억이었는데 말입니다. 반면에 시나리오 A를 볼까요? 1억 원이 20% 올라 1억 2천이 되고 여기서 10% 손실을 보면 1,200만 원이 빠져서 1억 800만 원이 됩니다. 아, 원금이 지켜지는군요. 네, 즉 손실이 날 때 더 큰 원금에서 더 큰 비율로 하락하는 높은 변동성은 이익이 날 때 높은 수익률을 압도하고도 남아 결국 원금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관리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와, 그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변동성이 심리뿐만 아니라 계좌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게 확 와닿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공포에 질려서 쌀 때 팔아버리는 실수가 단순히 심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학적 불리함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게 바로 그 변동성 자체, 즉 리스크인가요? 자료에서는 이 지점에서 리스크와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그 동전 던지기 비유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당신 앞에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억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잃습니다. 이 게임 하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기대값 자체가 마이너스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장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danger, 즉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맞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히는 게임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앞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5억 원을 잃는 게임이에요. 이건 수학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죠. 여러 번 반복하면 돈을 벌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솔직히 이 게임도 제 전 재산을 걸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뒷면이 나오는 순간 5억 원을 잃는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한 번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거죠. 정확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기대값이 마이너스라 피해야 하고 두 번째 게임은 기대값은 플러스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단 한 번의 시도가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해볼 만한 게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수학의 마법, 큰 수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횟수를 늘리는 거죠. 아, 그 10억, 5억짜리 게임을 한 번에 하는 대신에요? 맞습니다. 게임을 제안한 사람에게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다, 그 게임을 하겠다. 대신 판돈을 100분의 1로 줄여서 앞면이 나오면 1,000만 원, 뒷면이 나오면 500만 원을 잃는 게임으로 100번을 하자. 이렇게 조건을 바꾸는 순간 게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한 번 던질 때는 운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하지만 100번을 던지면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앞면과 뒷면이 거의 50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0번은 1,000만 원씩 벌고 50번은 500만 원씩 잃게 되니까요. 총 5억 원 수익에 2억 5천만 원 손실, 거의 확실하게 2억 5천만 원을 버는 게임으로 바뀌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똑같은 확률의 게임이라도 한 번에 크게 하느냐, 여러 번에 잘게 나누어 하느냐에 따라서 파산의 지름길에서 확실한 수익원으로 바뀐다는 거군요. 아, 그럼 이걸 주식 투자에 적용하는 게 바로 네, 바로 그겁니다. 주식 투자를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수많은 시도의 합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할 매수가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겠네요.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시점을 나누어 사는 것. 이게 바로 매수 시점의 횟수를 늘려서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분산 투자.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서로 다른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도 결국 특정 종목의 실패라는 위험을 여러 번의 작은 시도로 바꾸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시점 분산, 즉 분할 매수와 종목 분산, 즉 분산 투자는 횟수를 늘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이 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횟수를 늘려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요. 그건 어떻게 횟수를 늘리는 것과 연결되죠? 자료에 나온 한국 코스피 지수의 실제 통계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을 때 6개월 뒤에 수익을 낼 확률은 약 50% 정도입니다. 동전 던지기랑 거의 같죠? 그런데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수익 낼 확률이 64%로 올라갑니다. 3년으로 늘리면 80%가 되고요. 놀라운 건 5년 이상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무려 93%까지 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5년에 93%라니? 이건 거의 필승에 가까운 확률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5년이라는 시간은 대략 1825일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하나의 투자 결정, 하나의 시도로 본다면 5년의 시간은 투자의 횟수를 1825번으로 늘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즉,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의 본질 역시 투자의 횟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큰 수의 법칙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투자는 신의 영역이지만 5년짜리 투자는 통계와 확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던데요. 이 93%라는 확률은 지수 전체에 투자했을 때의 이야기지 특정 개별 종목 하나에 5년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별 종목을 고르는 그 어려운 게임을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 투자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분할 매수, 분산 투자,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는 이 모든 전략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통하는 거였네요. 그런데 자료 후반부를 보면 이런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그러면서 집중 투자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한 전업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뉴스, 공시, 실적은 물론이고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방법 자체는 분명히 훌륭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업이 있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하잖아요. 그분처럼 하루 24시간을 기업 분석에만 쏟아부을 수가 없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 우리가 어설프게 그 방식을 따라하려 한다면 깊이 있는 분석도 못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방정식을 무작정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성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게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다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돌아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금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골고루 섞어서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죠. 앞서 수학적으로 확인했듯이 단순히 변동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그냥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수익률이 0%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그게 바로 현금의 가치를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은 단순히 수익률 0인 자산이 아닙니다. 최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현금은 최고의 심리적 안정제입니다. 시장이 30, 40%씩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할 때 내 계좌에 넉넉한 현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선택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버틸 힘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현금은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질 때 나는 그 현금으로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를 박앤세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막고 그 결정이 더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현금인 셈이죠. 와, 편안한 마음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든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결국 투자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함께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식 투자의 성공은 미래를 예측하는 신의 능력이 아니라 변공성의 수학적 함정을 이해하고 큰 수의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에 달려있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점을 나누는 분할 매수, 종목을 나누는 분산 투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게임의 규칙을 찾고 다양한 자산을 섞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며 심지어 현금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미래의 기회까지 확보하는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투자의 교과서 같은 내용이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한 마음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이끌어 결국 수익률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나긴 투자 여정에서 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과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시장의 거친 파도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당신 자신의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요?